오늘 환노위에서 산재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기업 대표만 9명이 출석을 하고요. 역대급 청문회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초유의 9개 대기업의 총수들이 등장을 했어요. 사실은 국정농단 때 정경련의 총수들이 쭉 한 자리에 나왔던 것 외에는 이렇게 많이 등장한 경우는 드뭅니다. 지금 보시면 건설회사 3곳, 제조업체 3곳, 택배사 3곳이에요. 큰 회사들, 예, 국내 큰 다 회사들인데 네. 이 9개 회사만 해도 5년간 산재 사망자가 104명이고 이 중에 대다수 86명은 하청 노동자인데 최근 2년 중 산재 사망자가 가장 많은 기업을 건설업체, 제조업체, 택배업체를 골라서 오늘 출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이제 가장 관심을 받았던 인물이 바로 포스코 회장입니다. 최정호 회장 같은 경우에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본인이 불출석 이유를 댔다가 이게 인정이 안 돼서 오늘 출석을 했고요. 질의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주 유튜브 연좌상 이렇게 진단서 제출하셨던데요. 주로 보험 사기꾼들이 내는 건데 그 주식회사 포스코 대표 이사께서 내실 만한 그런 진단서는 아니라고 보이고요. 그 허리 아픈 것도 그랬는데 불편한데 그 롤러에 막 압착돼서 죽고 그러면 뭐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죠? 머리가 끼어서 사망하고 산소 결핍으로 4명이 질식사하고 그다음에 와이로프 사이에 끼어서 사망하고 회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난 사고들입니다. 느끼는 바 없습니까? 유가족과 산재로 사망하신 그 억울한 노동자들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생각이 짧은 게 아니고 그게 회장님의 인성입니다. 회장님께서 뭐 1조를 투입했니 어쩌니 해서 봤습니다. 협력사 안전관리비가 인색합니까? 저렇게 하니까 하청 노동자만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기 협력사 부문은 협력회사의 안전관리자 급여, 교육비 등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더 늘려서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포스코 노동자들은 포스코는 문을 열면 지옥이다. 그런 생각으로 출근을 한다라는 거예요. 증인은 이 포스코에서 어떤 역할일까? 그 노동자들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저승사자 역할을 하는 건 아닐까? 포스코 노동자들과 국민들의 그 분노를 보면요. 회장님의 지난 3년은 실패한 3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현장과는 동떨어진 대책들만 쏟아낸다라는 비판도 있어요. 최첨단 디지털 시스템을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현장의 노동자들은 2인 1조가 해결책이라고 합니다. 전 작업장의 2인 1조 어떻게 실천하시겠습니까? 회사에서는 지금 현재 위험 작업장에 대해서는 2인 1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에서 위험하지 않은 작업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 작업장에 2인 1조가 되어야 된다는 건 원칙이죠. 그죠? 앞으로 이거 지켜주세요. 지금 보면 집중적인 질타는 있어요. 그리고 문제점을 지적하면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는 하는데 대책이 없죠. 변화를 이끌어낼 말이 오늘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최정우 회장 취임 후에 14명이 사망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취임했던 해 2018년부터 보면 19명이 사망인데 원청 노동자가 5명, 14명이 하청 노동자였거든요. 이 구조가 쉽게 바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또 질의 중에 보면 산업재해 원인이 회사 측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 쪽에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기업 대표들도 있었습니다.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가 일어나는 유형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불안전한 상태하고 작업자의 행동에 의해서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불안전한 상태는 저희들이 안전 투자를 해가지고 많이 바꿀 수 있지만은 불안전한 행동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년 오늘 돌아가신 그분께서 예. 물론 불안전 행동이 있었죠. 오인해서 이 계급으로 떨어지셨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밑에 추락 방지막 있었으면 안 돌아가셨을 거죠. 안전대 제대로 걸었는지 확인하는 감독 인력 있었으면 돌아가셨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든 게 다 망가졌으니까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노동자의 불안전 행동 때문에 산재가 발생한다면 우리가 이런 걸 왜 합니까? 시설 장비 요인, 불안전 행동 요인, 관리 감독 요 3가지를 구조화를 하려고 우리가 제도도 만들고 법도 만들고 여러 가지 정책들도 펼치는 건 아니겠습니까? 노동자의 부주의까지 다 막을 수는 없다. 저런 사고방식을 만약에 가지고 계속 있으면 앞으로 산재 사고 못 막는 거 아니에요? 경영자가 저렇게 말씀하시면 결코 안 되는 게요. 산업안전관리공학의 규정은 부주의한 행동까지 예측해서 2중, 3중으로 안전망을 쳐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경영자가 저렇게 얘기할 정도면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은 지금 어떤 상황이란 말인가
정말 아찔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뭐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본 거 말고도 계속 질의하고 앞으로 바꾸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나올 수 있을까요? 자, 근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말이에요. 이게 지금 불완전하게 통과돼서 안타까움을 토로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법적 규정이 강화돼야 되는데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고 제일 핵심적인 게 경영자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는데 오늘 조금 심각한 이제 질의가 오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경영자분들이 지금 이게 문제예요. 산재 보험료가 있는데 전 깜짝 놀란 게 저 9개 기업이 산재 보험료를 2,800억 원 이상 감면받습니다. 네. 감면은 무죄 사업장이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사망했는데 어떻게 감면을 받을까? 원청 직원만 보호되면 하청 노동자는 얼마든지 죽어도 본사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계속 죽음의 외주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악순환이거든요. 이 부분 꼭 바로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상황 알아봤고요. 그리고 산재청문회 주요 질의 응답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